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은 전쟁도 전염병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이 무너졌을 때였죠. 1929년 세계가 부러워하던 번영의 나라 미국은 단 하루 만에 꿈에서 악몽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아침엔 부자였고 저녁엔 거지가 되었죠. 은행은 문을 닫고 주식시장은 폭발하듯 무너졌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가 만든 가장 거대한 버블이 터진 순간이자 경제 대공황이라 불리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의 승리로 얻은 자신감, 급속한 산업화의 결실, 그리고 새로운 문화의 꽃이 만개했죠. 재즈의 선율이 도시를 가득 채웠고 자동차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헨리 포드의 혁신적인 조립 라인 덕분에 90분 만에 한 대의 자동차가 완성됐어요. 이전에는 12시간이나 걸리던 작업이었죠.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날마다 높아졌고 라디오는 1000만 가구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전기와 현대적 가전제품들이 가정의 풍경을 바꿔놓았어요. 진공 청소기, 냉장고, 토스터가 주부들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죠. 사람들은 이런 풍요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은 현금이 아니라 빚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사고, 나중에 갚으세요. 라디오부터 자동차까지 모든 것이 할부였죠. 은행들은 심지어 숨만 쉬면 대출해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10달러만 있으면 100달러짜리 주식을 살 수 있다고. 그게 바로 마진 거래의 시작이었습니다. 월가는 미쳤습니다. 이발사도, 구두 닦기도, 심지어 벨보이까지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고 외쳤어요. 한 신문은 이렇게 썼죠. 뉴욕의 개들도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다. 다우지수는 5년 만에 4배 폭등. 돈이 돈을 낳는 마법의 시대. 모두가 부자가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 빈 껍데기 위에 지은 성이었죠. 하지만 파티는 길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일수록 시골은 어둠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전쟁 때 호황을 누리던 농부들은 곡물값 폭락으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새 트랙터를 사서 생산량을 늘렸지만 팔 곳이 없으니 오히려 더 빨리 망했어요. 그때 경제학자 로저 밥슨이 경고했죠. 곧 대폭락이 옵니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재즈 선율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묻혀버렸어요. 소비자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기업들은 실체 없는 지주 회사를 겹겹이 쌓아 올렸습니다. 1929년 10월 29일 미국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블랙 튜즈데이, 그날 하루 만에 140억 달러의 부가 증발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2천억 달러가 넘는 규모였죠.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실제 주택, 저축, 대학 기금, 그리고 수백만 가정의 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주식 거래소 앞에 모인 군중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지켜봤어요. 어떤 이는 손을 맞잡았고 어떤 이는 울음을 터뜨렸으며 또 어떤 이는 그저 땅만 바라봤습니다. 호황의 20년대는 이렇게 막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더 큰 폭풍이 미국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뉴욕의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불 꺼진 사무실, 침묵하는 거리, 그리고 주식거래소 앞에 모여 그저 땅만 바라보던 사람들. 호황의 20년대는 그렇게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은행들은 연쇄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찾으러 달려갔죠.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의 돈은 안전합니다. 창구 직원이 외쳤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잠겼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이 증발했고 퇴직금도, 대학 등록금도, 집 담보금도 사라졌습니다. 신문은 은행 휴무라 썼지만 사람들은 알았죠. 그건 파산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공장들은 멈췄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실업률은 25%를 돌파했고 도시는 순식간에 유령 도시로 변했어요.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새벽부터 줄을 섰고 아이들은 배고파서 학교에서 기절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더 이상 희망 대신 사과만 할 수 있었죠. 미안하다. 오늘도 저녁은 없단다. 그러던 중 하늘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지나친 경작으로 황폐해진 대평원에 가뭄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흙먼지가 하늘을 덮고 태양을 가렸죠. 더스트볼, 불린 검은 폭풍,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땅이 모래로 변했고 농가들은 가족 사진과 추억만 챙겨 캘리포니아로 아니면 파멸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도 일자리는 없었죠. 사람들은 천막촌에서 살며 신문지를 이불 삼아 버텼습니다. 절망이 미국 전역을 덮었지만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무료 급식소를 열었고 누군가는 실업자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었어요. 내가 가진 게 많진 않지만 나눌 수는 있다. 그 정신이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1933년 3월 한 남자가 대통령으로 등장했습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그는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그 한 문장이 수백만 명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루즈벨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뉴딜이라 불린 대규모 개혁을 단행했죠. 실직자들에게 삽과 임무를 줬습니다. 나무를 심고 나라를 구하라. 시민보호단 CCC는 산을 푸르게 만들어 공공사업진흥청 WPA은 다리와 도로, 학교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일을 했고 그 일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존엄의 회복이었습니다. 당국과 댐을 세웠고 어둠 속 마을에 불이 켜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루즈벨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루즈벨트는 단순히 복구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을 고쳤죠. 그제야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다시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믿음과 함께요. 공장에는 불이 켜지고 도시는 다시 음악을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영화관으로 몰려갔죠. 오즈의 마법사를 보며 회색 세상이 다시 컬러로 바뀌는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도 그렇게 바뀌길 바랐습니다. 대공황은 폭죽처럼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굳은 손과 피로한 어깨 위에서 천천히 끝났죠.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고 서로를 붙잡았으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복이 완성되기도 전에 저 멀리 유럽에서 또 다른 어둠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경제가 아니라 전쟁의 불길이었죠. 대공황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탐욕이 만든 파멸의 수업이자 그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선 희망의 역사였죠. 사람들은 모든 걸 잃었지만 그 과정에서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함께 버티는 법이었습니다.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위기 속에 삽니다. 물가가 오르고 집값이 흔들리고 기술이 세상을 바꾸죠. 하지만 1930년대의 교훈은 여전히 같습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인간의 의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경제는 무너져도 인간은 다시 일어선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대공황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린 끝난 게 아니야. 잠시 멈춘 것뿐이야. 그리고 그 믿음 하나로 그들은 다시 공장을 돌리고 노래를 부르고 도시에 불을 켰습니다. 경제 대공황은 인류가 남긴 가장 깊은 상처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인간의 가능성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련의 끝에서 인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